예, 저희가 준비한 8인데요. 이 얘기 좀 만나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짚어봤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 12명이 절반으로 나뉘어서 어제 오늘 국민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선 주자들이 면접관에 대한 불만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들, 극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죠.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윤석열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 되게 지지가 높은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예, 어제 압박 면접을 마친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두 의원 취재진을 향해서 바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맞으라고 하셨는데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내가 좋게 만들었죠. 기자분들도 그래 안 봤어요? 두 분은 그 골수 좌파인데 베개 꼬였더라고. 그래서 질문도 답변하는 거 보셨겠지만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접 방식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압박 면접이라도 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은 더 이상 이런 행사 참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불만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뭐 골수좌파 비아냥되고 조롱한 20분, 22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얘기는 앞으로 아마 저런 행사 다시 할 기회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흥행에는 또 성공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홍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어쨌든 만약에 이제 진중권 전 교수나 김준일 대표 같은 그런 면접관이 아니고 그냥 이 어떤 이 평범한 그냥 얘기를 하는 면접관을 해서 면접 행사를 했으면 이게 지금 미디어에서 뭐 조명 자체가 되겠습니까? 전혀 주목을 못 받는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하계회라고 표현했던 그보다도 더 못한 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껄끄러운 그런 질문이고 좀 답변하기 싫은 질문 또 어떤 때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제 면접관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주목을 받고 한 부분에는 이 진중권 전 교수나 김준일 대표 같은 그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명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홍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어쨌든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 안고 오히려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와도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잘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 전 교수 뭐 가만히 있을 목소리가 아닌데 면접관 제의를 받았을 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다. 할 말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 제기처럼 진중권 전 교수가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면접관에 들어왔냐. 이 부분의 문제 제기는 좀 합당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지지 선언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지지라는 게 어떤 면에서 평가를 한 것이지 예. 공개적으로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것은 기억이 없고 꼭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 못 보는 저 학생들이요 꼭 시험 문제 탓해요. 아 선생님이 잘못 내서 내가 시험 점수가 안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홍준표 후보 이분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되자고 하는 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자고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당신 기자 좌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질문이 나빠 대답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의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베베 꼬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좌파라서 질문 못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공개적으로 딴 사람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실력이 없다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할 말이 없다면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문제 잘못 냈다고 지금 계속 시험 출제한 사람한테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아니 저런 질문도 소화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국민 면접 평가도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중권 왜 부르냐 이런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에 보면 왜 죄다 좌파만 불렀냐. 좌파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분이 좌파 맞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 생산성을 중시하고 하루에 매출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무늬만 좌파. 사무처에서 실시간 체크를 했는데 5만 명 8천으로 소문이 났던데.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채널 여러 개. 예. 뭐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런 평가를 내렸는데 뭐 여러 갑론을박은 있지만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 압박 면접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확인할까요? 윤석열 입건 이유가 당시 검찰총장이어서냐? 그럼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예. 기초조사만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 전환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하고 있나요? 윤석열 지켜준다는 보따리 3개는 어딨나요? 라는 또 비판 목소리도 있으십니다. 예. 공수처는 칼을 베는 칼이다. 불법 정치 검찰이 있었다면 이번에 제대로 배워라. 공수처 강세 수사에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게 공작이면 드루킹도 김경수 전 지사도 무죄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앞서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만 하고 하자면 이경 교수님께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부모를 통한 인턴 장려는 인턴을 장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관계는 인턴 자체 그리고 인턴십 자체를 장려하는 거지 꼭 부모를 통한 인턴십 장려는 없었다. 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거는 그 다른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부모를 통한 인턴은 장려했다라는 것보다 그런 제가 사안도 말씀드린 거는 있었다는 부모 거죠?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